CU 리포트 9월 3주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 CU 리포트는요,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준비한 4차 추경안에 대해서 좀 문제를 다뤄보고요. 두 번째 이슈는 2020년 마지막 증여세 절세 포인트인 초과 배당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요, 4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예산은 이제 정확하게 7조 8천억 원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충당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0년 846.9조에서 이제 2021년 약 952.5조로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국가 부채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의 추경을 거쳐서 805조에 그치던 국가 부채가 이제 839.4조까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분위기, 그 세금에 대한 이제 좀 두려움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0년 모두가 어려울 때 홀로 이제 이익을 내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번에 부가세 신고라든가 그리고 내년에 있을 법인세 신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마스크 관련이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황을 입은 기업, 그리고 누구나 봐도 매출이 증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부터 법인세까지 좀 신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신고가 누락되거나 거짓 영수증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트랙을 통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낸다면 아무래도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아마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렇게 이제 좀 세수 부담을 이제 감안하면서 그리고 세수 부담까지 각오하면서 정부에서 준비한 추경 대책,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라든가 지금 기업 대책을 보게 되면 뭐 그다지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일단 2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들에 대한 보상들이 직접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 CEO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지원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휴대폰 요금,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각종 준조세 아니면 월 끊임없이 내야 되는 고정비용을 좀 감면을 해주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그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은데, 전 정확하게 좀 이해는 되진 않지만, 어쨌든 4차 추경 이렇게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제가 우려하는 건 앞으로 지금 안 그래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선정을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세수까지 부족해 버리니까 아마 글쎄요, 이제 납세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볼 일이 이제 드디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들은요, 저희가 지금 전에 CEO 리포트 때 프리뷰를 해드렸던 2020년 그 법인세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혜택들을 찾아서 받으시는 걸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함께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녀에게 사실은 초과 배당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손자녀에게 초과 배당을 해준다는 건 저비용으로, 즉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저비용으로 사실은 자금 출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특히 이제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조정지역 내에서는 3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고강도의 조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불법증여, 편법증여, 그러니까 증여세를 안 내려고 했던 증여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증여를 한 거. 그래서 A는 뭐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형태로 4억 5천을 증여받아서 4억 5천을 받아서 뭐 그 다음에 대출금하고 해가지고 집을 뭐 샀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우회로 한 거 다 걸렸고요. 두 번째, 가족 간 저가양도에 따른 편법증여 의심,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시 등기가 두 가지로 간단한 예시지만, 일단은 가족 간의 거래,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그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선 당연히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증여가 아닌 거라고 입증하는 건 납세자의 뜻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해당이 안 되시려면
자녀를 주주로 만들고 항상 규칙적으로 계속 배당을 해주셔서 이 배당 소득세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올해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마지막 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과 배당 좀 여유 있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못 하셨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과감하게 하셔서 특히 자녀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집을 사주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오히려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내시는 것보다는 지금 초과 배당으로 배당 소득세를 내시는 게, 그리고 심지어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건보리 대상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증여세 내시는 것보단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배당으로 마지막 자금 출처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초과 배당은 2020년이 마지막이고요. 초과 배당은 탈세가 아니고 절세라는 거. 그리고 사전 증여가 있다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배당이 가능한지 정관을 확인하셔서 또 한 번의 추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CEO 리포트.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